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간만에 돌아왔죠. 이제 좋은 날 같습니다. 기말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 진도가 오랜만에 나갔고, 학교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인강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진도가 빠른 반은 좀, 통치제도를 지나서 이제, 어, 거의 뭐 문벌 귀족 사회 동요 이제 묘청의 서병천도 운동 요까지 이제 봤었고 좀 늦은 반은 이제 광종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이제 요 인강 기준으로 했을 때 저번 시간에는 이제 왕건이 이제 정책에 관해서 한번 봤었고 태조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이제 정책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 앞서 얘기했지만 고려 전기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호족들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왕위 계승 다툼이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큰 사건이 이제 왕규의 반란 이런 게 있었고 장인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했던 이제 이런 이제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왕권이 불안정했다라는 걸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은 장남이었던 해종이 먼저 이제 왕위를 잇게 됐고 그다음 이제 이복 동생 정종이 왕위를 잇게 됐는데 둘 다 빨리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광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빛날 광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빛나는 업적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칠 광자 쓰기도 해요. 그만큼 호족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종은 자신의 형제들이 요 호족들을 둘러싸고 굉장히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을 다 지켜봤던 인물이죠. 그래서 왕이 되면서 자신이 생각한 것은 이 왕권을 안정시키려면 이 호족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했던 정책이 바로 이제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때 검은 검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검사. 그래서 이게 기존에 원래부터 쭉 노비였던 애들을 뭐 검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게 많았냐면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양인이었던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노비로 이제 불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농기구 지어주면 이제 호족들이 경제적인 이제 농사를 지어주는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를 지어주면 또 군사적인 기반, 군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었던 이들을 다시 이제 돌려서 일반 원래 평민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원래 신분을 찾아준다. 이제 이런 게 노비안건법인데 요거는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이제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또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국가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많이 줄고 노비가 는다는 것은 호족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일반 이제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럼 세금을 내는 건 오직 평민만 내거든요. 근데 이런 평민의 숫자가 준다? 그러면 국가 재정, 세금이 분명히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노비가 됐던 애들을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애들을 다시 일반 평민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세금을 낼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 일석이조.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쌍기라고 한 사람을 이제 기화시켜서 이제 인재를 등용을 했고요. 요걸 통해서 이 쌍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거제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유교 교양을 갖춘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 시험이죠, 시험. 네, 요게 중요했던 것이 기존에 이제 정치를 하는 계층은 누구였겠어요? 정치를 이제 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애들은
공신이나 아니면 뭐 공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다 호족 애들이었겠죠? 공신이나 이제 호족 세력들인데 이런 애들을 이제 약화시키고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새롭게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양성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과거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복을 제정해서 관리의 상하질서 이런 것들을 좀 확립시켰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때 호족 세력들을 많이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 황제 여칭 이런 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안 봤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노비안건법. 네. 그다음에 이게 과거 합격증이었대요. 그 당시에 홍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종을 볼 텐데 우리 나중에 이제 조선할 때도 볼 텐데요. 이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를 성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이제 체제를 완성시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종, 완성, 체제를 완성시켰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요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육도폰 출신의 유학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시무 28조, 그러니까 시무라고 하는 건 개혁안입니다. 개혁안 28조라고 하는 걸 이제 성종에게 건의를 했고 성종이 요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유교를 이제 통치 이념, 정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체제 정비들이 막 이루어져요. 이때 이제 제도 정비를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중앙간제는 이제 이성육부제를 중심으로 마련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당의 삼성육부제 요걸 이제 가져와서 고려에서는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이성육부 체제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 통치제도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12목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구역이죠. 여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령,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거는 사또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들을 이제 파견하게 됐다. 그다음에 형리제도 실시 이런 거는 우리 그냥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고요. 유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경의 국자감 그리고 지방의 향교 이런 걸 설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동네 향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출발이 이때부터 출발됩니다. 다음 뭐 불교 행사를 억제해라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그런 거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좀 빡셔지는 건데 우리 잠시만요. 네, 이제 통치제도 정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사실 어렵고 재미도 없고 좀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하니까 좀 잘 봐주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통치 제도는 당의 제도를 많이 들여왔고요. 기본 골격은 거기에다가 송해 제도를 수용을 했고 거기에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하면서 이제 고려의 좀 독자적인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이 고려의 이제 이성육부제는 완성이 돼요. 네, 일단 이제 당의 삼성육부를 들여오면서 원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근데 요거를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 이렇게 2성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서성 아래 육부를 두면서 이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게 됩니다. 중서문화성부터 볼게요. 중서문화성은 최고통치기구, 뭐 조선으로 치면 의정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청와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정책, 심의 의결하는 이제 기구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이제 장이 문하시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 같은 개념이고 이 사람이 국정을 총괄해요. 그리고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고 그 아래에 이제 육부를 두면서 각각의 행정 실무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이제 총 6개의 부가 있었고 다음 중추원 같은 경우는 왕의 이제 직속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기밀을 다루는 애들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사대라고 하는 건 관리의 비리 감찰이나 풍속을 단속하는 뭐 국정원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요. 뭐 어찌 보면 검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사 같은 경우는 조선의 3사랑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조선의 3사는 사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떼놓고, 요거는 이제 우리 2학기 때 볼 거니까 괜히 복잡해지지 않게 떼두고, 3, 4는 이제 기존의 3, 4는 원래 이 명칭 자체가 이제 3, 4고 조선의 3, 4는 3, 4라고 하는 기구 명칭 자체는 없어요. 그냥 세 개를 묶어서 이제 3, 4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3, 4는 고려의 3, 4는 그냥 일반적인 재정이나 뭐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구다라는 걸 봐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 볼 수 있는 게 도병마사랑 신목도감인데요. 도병마사는 이제 국방 문제, 군사 문제를 회의하는 회의기구고, 신목도감은 이제 뭐 제도나 뭐 규칙이나 이런 이제 법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회의하는 회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 때 기족회의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고려에도 이런 기족회의체가 남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게 대간이라고 이거는 일종의 언관, 그러니까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실제 기구라고 본다면 대간이라고 하는 건 실제 기구는 없지만 이런 대간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아래 도병마사 신목도감 이렇게 쭉 있었고요. 대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중서문화성이랑 어사대의 이제 관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요 이제 뭐 권한은 이런 게 있어요. 서경, 뭐 간쟁, 봉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경은 이제 관리 임명 동의권이고요. 간쟁은 이제 국왕이 뭔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게 조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직언, 바른말 해주는 이런 거고, 봉박은 왕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그 봉에서 다시 왕명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봉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언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딴 거 다 빼고 행정구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도 양계라고 하는 게 기본 골격이에요. 여기 지도가 없군요. 우리 교과서에서 봤는데 오도는 이제 일반 행정구역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양계는 계라고 하는 게 경계, 군사 접경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계, 북계 요걸 합쳐서 양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은 5도, 일반적인 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다음 군사 행정구역은 계, 동계, 북계 이렇게 합쳐서 양계라 부릅니다. 자, 이런 형태고 다음 개경 주변, 경기라고 한 건 수도 경자의 근처 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도 근처, 경기, 그 다음에 상경체제였는데 개경 그리고 평양인 서경 그리고 경주인 동경 이렇게 이제 상경을 이루다가 나중에는 동경이 탈락을 하고 새롭게 남경 지금의 서울가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상경체제를 이뤘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되게 중요하게 볼 거는 오도 아래에는 이제 주부, 군, 현 이제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뭐 다른 건 우리 몰라도 되지만 이 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과 속현이라고 하는 나누는 기준은 이제 지방간이 파견되었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인데 요게 이제 고려에는 현이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300개, 뭐 400개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원래는 현에 전부 지방간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지방간을 다 파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중심이 되는 현에다가 지방간을 파견을 해서 나머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된 곳이 주가 되는 현이라고 해서 주현, 그리고 나머지 근처에 있는 현들이 속해지는 현이라고 해서 속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속현은 실질적으로 누가 다스리느냐? 그 향리라고 하는 애들이 다스리는 형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특수행정구역으로 뭐 향, 부곡, 소 이런 애들이 존재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평민이지만 천민 대우를 받은 지역이다.